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비재 테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재 테마는 가장 마지막에 오를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 상승 시 가장 상승률이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보자면, 이 CJ CGV를 보시면은 12만 원부터 15,000원까지 빠졌고, 코로나 이후로 주가 지수가 거의 2배 반 이상 올랐는데 아직도 저가 대비 2배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성장주 같은 경우는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많지만 이 소비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1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오르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상승 시 이제 가장 상승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 자리가 남았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보급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전 면역이 될 거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고, 다만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에 대한 스와프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모더나 백신 같은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으로 해가지고 백신을 이제 생산을 한다면 조금 더 완전 명역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재 테마가 더 빨리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 안에서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또 면세점, 뭐 백화점, 뭐 영화, 카지노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조금 실적이 괜찮거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도 되게 많은데, 최근에 상승률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CJ 제일제당인데, 이 종목은 신고가 돌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계주로 보시면은 두산밥켓과 되게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로는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슈안스의 저주를 푼 CJ 제일제당 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무려 1분기 3,423억인데 성장성이 55%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이고, 승자의 저주가 있어서 슈안스의 저주라는 말이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을 넘겨서 성장성이 매우 크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제법 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펄을 산정할 때도 현재 퍼가 이번 연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대충 4배나 5배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퍼가 10배가 약간 안 될 수가 있지만 저평가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안전하고 신고가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CJ 그룹주인데, 이 CJ 지주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정배열의 초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봉에서 보셨을 때 일단 전고점인 11만 8,500원 이 자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서 시도를 한 이후에 눌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상승한다면 이 121선이 있는 13만원까지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땐 3달에서 5달 정도 이내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별로 적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CJ 쪽이랑 다르게 주가가 그대로인 이유는 영업이익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고평가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현재 최근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것은 소비재 테마로 이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CJ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중요한 자리마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로는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농심에서 새우깡이나 신라면의 포장지 회사인데 배당도 주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심이랑 다르게 조금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한 것을 보시면 포장지 전문 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신라면이나 새우깡 봉지와 박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배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이 지배구조에서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농심 회장이 있고 롯데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르밀, 동아면세점, 아모레퍼시픽, 율촌화학 이런 식의 농심그룹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이 농심의 수직 계열화의 대상으로서 신라면을 바로 이렇게 포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 주주 자체도 농심 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장 사업 외에도 약간 필름과 같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소재 사업 부분이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코팅 필름류와 모바일 제품 배터리를 포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 그래서 이 부분이 32%, 포장 사업이 68%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가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좋은 것은 실적이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 중요한 이평선을 지금 재돌파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느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퍼가 대략 7, 8배 정도 돼서 현재는 약간 적정 주가에 다다른 모습이지만 이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퍼가 8 정도가 돼도 약간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되게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율촌화학, 대상, 그리고 CJ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기 되게 적합한 종목이고 최근에 하림지주가 조금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음식료 쪽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푸드 같은 이런 종목도 최근에 상승률이 있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좋은 시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롯데푸드나 아니면은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종목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두 종목도 기회가 된다면 분석을 하면 되지만 현재로서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부에서는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